이강인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아쉽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면과 중앙을 부지런히 오가며 슈팅 2차례와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코너킥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골과 다름없는 날카로운 프리킥은 상대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특유의 유려한 드리블과 탈압박도 돋보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크로스가 기점이 돼 음바페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4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흔든 뒤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지만 볼을 잡은 음바페가 루이스와 2대1 패스 후 오른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31분 이강인의 첫 슈팅은 상대 수비에 걸렸는데요. 박스 오른편에서 첫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가 이강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후반 초반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후반 11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베랄두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중반 정교한 프리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반 19분 PSG가 박스 바깥 오른편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왼발로 강하게 감아찼습니다. 볼은 골키퍼의 손과 골대 위를 연이어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외에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87%, 드리블 성공 1회를 기록했습니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팀 내 하위권인 평점 7.3를 줬습니다. 이강인의 평점이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7점대의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평점은 곤살로 하무스,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니스 수비진은 리그 최하위 실점을 자랑할 정도로 짠물 수비를 하고 있는 팀인데 이강인 선수가 미친 드리블로 수비수 4명을 무력화시키며 탈압박하고 볼을 뿌려주는 모습에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고 중원이었기 때문에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단번에 수비수 4명을 무력화시키는 미친 드리블로 탈압박에 성공한 후 멋지게 패스를 뿌려주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는 평점 6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경기 중앙에서 공을 자주 만졌다. 그는 이번 경기 관리자 역할을 맡으며 아주 잘 해냈다. 무엇보다 우스만 덴벨레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잘 보완했다. 음바페는 그의 크로스로부터 이어져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 후반에는 강도가 좀 떨어졌으나 공을 지키는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약간의 아쉬운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상하게 혹평하던 매체가 다시금 혹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공민은 최하 평점인 자이르 에메리의 4점보다 바로 위인 5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마지막 30m에서 거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경기의 속도와 정확성을 더하려고 노력했으나 풀백이 없는 우측에서 슈팅은 어려웠고 쇄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멋진 프리킥으로 득점할 뻔하기도 했다라고 이강인이 공격 마지막 순간에서는 아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감이 안 되나 그래도 쇄도, 프리킥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현지 120만 축구 유튜버는 이강인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오늘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어. 괜찮은 경기였어. 이강인은 중앙에서 뛰는 것이 어울리는 것 같아. 10번 자리의 역할을 이강인이 해야 했을 수도 있어. 확실히 덴벨레가 그 자리에서 연계도 잘하고 공도 잘 안 뺏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해. 덴벨레는 10번 자리에서 뛰기에는 질이 좋은 패스를 잘 보내지 못했어. 그렇다고 10번 자리에서 뛰는 게 안 좋은 것은 아냐.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덴벨레는 오른쪽에서 뛸 때가 더 나아 보여. 오른쪽에서 뛸 때가 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오른쪽을 파괴시키고 컷백을 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건 덴벨레이기 때문이야. 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의 환상 프리킥을 본 후 와 정말 멋진 프리킥이었어. 너무나 아름다웠어. 와 장난 아닌 골을 넣을 뻔했네. 이강인은 오늘 정말 좋은 경기를 했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리우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최근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스타드 랭스전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하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으로 최고 평점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경쟁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으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에 환상적인 패스로 음바페의 골을 도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주의 도움으로 기록되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찍는 등 다시금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진 랭스와의 경기에선 선발에 복귀했습니다. 풀타임을 활약하는 동안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팀 공격의 보탬이 됐습니다. 1대1이던 전반 19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페널티킥 지점에서 랭스 선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옆에 있던 하무스에 흘렀고 하무스가 침착한 왼발 밀어넣기로 2대1 리드골을 완성했습니다. 2대2로 팽팽하던 후반엔 자신이 주로 쓰는 왼발이 아닌 오른발 슛으로 원정팀 허를 찔렀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뒤 찬스를 노리던 이강인은 상대 선수들이 왼발을 틀어막자 오른발로 기습적인 슛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반사신경을 동원, 쳐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이날 컨디션은 레알 소시에다드전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며 골 넣은 하무스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면 중원이나 측면 어디에서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PSG가 사비 시몬스, 라민 야말 등 어린 선수들을 대거 복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확실한 만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